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지긋지긋한 뱃살과 나이살. 무조건 굶고 안 먹으면 빠질 거라는 생각은 이젠 그만하셔야 하는데요. 이 음식만 먹어도 지방이 활활 타고 뱃살이 쫙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뭘 안 먹어야 하지? 이 음식 먹어도 될까? 하루 칼로리 너무 넘은 거 아니야? 하루에 몇 번씩 음식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죄책감과 체중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끝없는 다이어트를 반복하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덜 먹는 것만이 살을 빼는 유일한 길일까요? 사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줄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방식은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 더 느려지고 머리는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결국 참았던 식욕은 폭발하게 돼요. 이 악순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줄일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나를 오래 지킬 수 있을까예요. 우리 몸은 먹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먹고 좋은 걸 먹을 때 회복하고 태우고 건강하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하면서 기초대사량을 유지해줘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 속도를 천천히 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폭식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대사 속도, 식욕 호르몬, 심지어 감정 반응까지 달라져요. 즉, 음식은 칼로리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의 리듬과 회복력을 조율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이제는 음식을 줄이기 전에 내가 어떤 에너지로 나를 채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죠. 먹지 않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고도 줄일 수 있는 다이어트. 그게 진짜 오래가는 감량이고 몸이 가장 좋아하는 변화예요. 오늘은 그동안 미뤄뒀던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는 용기에서부터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덜 먹어도 배부른 기초대사량의 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덜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갑자기 음식이 줄어들면 에너지 부족 상태로 인식하고 몸의 에너지 소비량부터 줄이기 시작해요.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죠.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소비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조금만 더 먹어도 몸이 쉽게 저장 모드로 전환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초대사량을 무너지지 않게 잘 붙잡는 식사예요. 그 열쇠가 바로 포만감입니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폭식을 줄일 수 있고 무리한 절식 없이도 하루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몸은 안정감을 느끼고 대사 속도는 유지되며 감량은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까요? 우선은 식이섬유. 잡곡, 귀리, 병아리콩, 브로콜리, 버섯 같은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되며 위장을 채우고 혈당을 안정시켜 배부른 느낌을 오래 유지하게 해줘요.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처럼 흡수가 느리고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기초대사량 유지를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예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챙기면 하루 식욕이 절제된다는 연구도 많죠. 또 하나는 물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 오이, 수박, 미역, 다시마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물과 함께 먹을 때 위가 더 빨리 채워지고 과식 없이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씹는 시간이 긴 음식일수록 포만감을 오래 느낀다는 것. 고구마, 당근, 통곡물빵 같은 음식은 소화도 천천히 되고 먹는 시간도 길어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줄일 수 있어요. 포만감을 느낀다는 건 몸이 안심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계속 이어질수록 우리의 몸은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조용히 꾸준히 감량을 이어가게 됩니다. 배고파서 하는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배부르게 지혜롭게 먹는 다이어트는 몸과 마음 모두를 지켜줍니다. 오늘은 덜 먹기보다 덜 힘들게 먹는 법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 끼가 기초 대사량을 지켜주고 내일의 몸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지방 연소를 돕는 음식들. 살을 뺀다는 건 결국 내 몸이 스스로 더 많이 태우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사를 깨우는 음식에서부터 가능해요.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쓰는 속도는 먹는 것에 따라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아무리 덜 먹어도 살은 잘 빠지지 않고, 대사가 활발한 몸은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잘 소비하고 회복하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몸에 엔진의 불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떠오르는 건 달걀이에요. 달걀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근육을 지켜주는 고단백 영양이 꽉 차 있어요. 근육은 곧 대사량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근육이 줄지 않도록 해야죠. 삶은 달걀 하나, 부드러운 반숙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태우는 연료가 조용히 보충되는 셈이에요. 여기에 구운 채소 몇 가지를 곁들이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추예요. 매운맛은 입을 자극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자극받는 건 우리 몸속 대사 시스템이에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고 체온을 올리며 열을 내면서 에너지 소모를 늘려줘요. 특히 몸이 찬 편이라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맵다고 무조건 자극적인 게 아니라 데친 청양고추를 된장에 무쳐 먹으면 속은 편하면서도 대사는 한층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고등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기름기 있는 생선이라고 피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지방 속에 숨겨진 오메가3가 지방 연소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몸 전체를 타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등어는 체중 감량 중에도 근육과 뇌 기능을 지켜주는 고급 연료 같은 존재죠. 된장 양념의 무와 함께 푹 졸이면 맛도 좋고 대사도 깨어나는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됩니다. 조금 더 가볍게 즐기고 싶다면 표고버섯도 좋아요. 표고의 쫄깃한 식감은 자연스럽게 씹는 시간을 늘려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에리타데닌은 지방을 분해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기름기 많은 음식은 줄이고 싶고 그렇다고 밍밍한 식사는 지겹다면 표고를 들기름에 볶아 먹는 것만으로도 포만감과 대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움을 주는 게 보리차예요. 보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소화 속도를 조절해서 식후 에너지 소모를 조금 더 오래 지속시켜줘요. 특히 따뜻한 보리차는 체온 유지와 수분 공급을 함께 도와 몸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기에 말린 귤 껍질이나 진피를 넣고 우려 마시면 향도 좋고 몸의 순환에도 부드럽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덜 먹는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이 잘 쓰도록 돕는 싸움이에요. 오늘의 식사가 몸에 작은 불씨 하나를 붙여주었다면 그 불은 운동, 수면,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꾸준히 타오르며 지방을 태우고 대사를 지켜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먹는 그 한 끼, 그게 바로 몸을 살리고 감량을 이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연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폭식을 막아주는 음식.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의 롤러코스터. 이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폭식과 식욕 조절 실패로 이어지는 가장 큰 복병이에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그로 인해 혈당은 또 급격히 떨어지고 그 순간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며 다시 당을 찾게 되죠. 이렇게 반복되면 폭식은 습관이 되고 체지방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식사 습관이에요. 그 열쇠가 되어주는 식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할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그래서 밥에 귀리를 섞어 먹으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특히 아침 귀리죽은 하루 전체 식욕을 조절해 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귀리죽은 물에 불린 귀리, 당근, 양파를 넣고 부드럽게 끓여 들기름 한 방울로 마무리하면 가볍지만 만족도 높은 한 끼가 완성돼요. 다음은 두부. 두부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속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중간에 두부를 곁들이면 혈당의 급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주는 완충 역할을 해줘요. 두부조림을 매콤한 고춧가루와 양파, 대파와 함께 간장 양념으로 조리면 부드럽고 깊은 맛으로 포만감은 물론 밥을 절로 줄이게 되는 마법이 됩니다. 또 하나 꼭 언급하고 싶은 건 새송이버섯이에요. 쫄깃하고 묵직한 식감 덕분에 오래 씹게 되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식후 혈당의 급변을 막아줘요.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이 혈액순환을 돕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다이어트 중 붓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새송이버섯은 큼직하게 썰어 들기름, 간장, 마늘을 넣어 굽듯이 볶아주면 밥 없이도 든든한 메인 반찬이 됩니다. 다음은 곤약이에요. 곤약은 소화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 저탄수 식품으로 위에서 부풀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식사 중 함께 먹으면 당 흡수를 물리적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곤약을 조림으로 만들어 밥 대용으로 먹거나 국수처럼 삶아 찬 국물에 말아 먹으면 많이 먹은 느낌은 주면서도 실제 흡수는 거의 없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강력한 식재료, 식초입니다. 특히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는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해요.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사 후 졸림이나 허기도 덜하게 되죠. 물 한 컵에 식초 한 티스푼에서 2티스푼 그리고 꿀 약간을 넣어 식사 전 또는 후에 천천히 마시면 위에도 부담 없이 몸 전체 리듬이 조용히 정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재료는 계피예요. 계피는 향긋하기만 한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의 효율을 높이는 데 탁월한 작용을 해요. 특히 식후 단계 당길 때 계피 한 스푼이 들어간 따뜻한 음료는 당분 대신 심리적 안정감까지 채워주는 훌륭한 대안이 되죠. 우유나 두유에 계피가루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마시면 속이 든든하면서도 단순히 참고 넘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스스로를 달래는 식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혈당을 지킨다는 건 결국 하루의 감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당이 불안정하면 식욕이 흔들리고 식욕이 흔들리면 감정도 쉽게 무너져요. 하지만 이런 낯선 식재료 하나가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의 식사 뒤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열린 시선으로 내 식탁에 처음 올라오는 재료를 하나씩 초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폭식을 줄이고 여유 있는 감량을 만들어주는 조용한 전환점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감정까지 다스리는 식단.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의욕이 넘쳤지만 며칠 지나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새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사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건 의지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려주는 음식이 있다면 감량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오미자예요. 5가지 맛을 가진 이 붉은 열매는 단맛을 채우는 동시에 몸을 맑게 정돈해주는 작용을 해요. 특히 오미자차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식욕을 일으키는 불안감을 잠시 잠재워주는 데 탁월하죠. 뜨거운 물에 우린 오미자차 한 잔은 참아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감정을 품은 다이어트로 바꿔주는 조용한 쉼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피하는 분들도 있지만 적당한 양의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행복 호르몬 전구체가 풍부해 기분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고 단 걸 찾는 충동을 차분히 눌러줍니다. 특히 잠자기 전 바나나 반 개의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다음은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칼로리는 낮고 부피는 크며 익혀도 씹는 느낌이 살아있어 물리적으로 위를 채워주는 동시에 심리적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에요. 한 끼 식사 대신 양배추 쌈을 싸 먹으면 밥양은 절로 줄고
속은 든든하고 그래도 뭔가 먹었다는 만족감이 남아요. 이 만족감이 바로 지속력의 열쇠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고구마입니다. 달콤한 맛은 충족되면서도 저혈당 지수라서 혈당 변화를 천천히 만들어 식사 후 허기를 덜 느끼게 해줘요. 찐 고구마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포만감은 오래가고 간식이 필요한 순간도 현명하게 넘길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은요, 비밀스럽고 조용한 식재료 하나쯤은 갖고 있어요. 누구는 모르지만 나에겐 정말 잘 맞는 음식. 그게 바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작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아리콩. 고소하고 담백한 이 작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속이 오래 든든해요. 그리고 특유의 단단한 식감이 오래 씹게 만들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샐러드에 삶은 병아리콩을 한 줌 올리거나 올리브 오일과 구운 채소와 함께 볶아 먹으면 밥을 줄여도 심리적으로 허전하지 않아요. 또 하나, 렌틸콩도 주목할 만해요. 렌틸콩은 GI 지수가 낮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과식한 다음 날 아침 속을 비우듯 가볍게 먹기에도 좋고, 식사 중 일부를 렌틸콩밥으로 바꾸면 기운은 유지하면서도 전체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한식찌개나 나물과도 잘 어울려 부담 없이 한 끼를 구성할 수 있어요. 콜리플라워도 좋은 선택이에요. 칼로리는 낮지만 식감이 단단하고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요. 특히 으깬 감자 대신 콜리플라워 퓨레로 바꿔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가볍고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면서 만족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혀 들기름에 묻혀 먹는 것도 한식 반찬으로 훌륭하답니다. 그리고 조금 의외지만 토마토도 빠질 수 없죠. 토마토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맛이 있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특히 식욕을 안정시키는 렙틴이 호르몬 분비를 돕는 데 관여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잘 익은 방울토마토에 식초와 바질, 소금을 살짝 뿌리면 간식처럼 집어먹기 좋고 당이 당기기 전 입을 달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 닙스예요. 달지 않지만 초콜릿 향이 진하게 퍼지고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감정적 불안과 스트레스 식욕을 조절해 주는데 정말 좋은 재료예요. 요거트에 한 스푼 올려 먹거나 오트밀이나 우유에 넣어 마시면 달콤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즐긴다는 기분이 들어요. 다이어트는 결국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이런 조용한 식재료 하나가 포기하고 싶은 날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기도 해요. 조금 덜 알려졌지만 내 몸과 마음에는 아주 잘 맞는 음식. 그 한 가지를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다이어트는 참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나를 챙기는 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식 하나쯤 생기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처럼 따라붙지만 우리는 아직도 너무 가혹하게, 너무 급하게 나를 다그치고 있어요. 무조건 줄이고 먹고 싶은 걸 참아내고 살을 뺀 숫자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다시 무너지고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자책만 남기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내려앉고 그때부터는 덜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가요. 탄수화물을 무작정 끊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식욕은 참는 게 아니라 되려 커지고요. 몸만 줄이는 게 아니라 회복력까지 줄이는 다이어트.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나를 해치면서 살을 빼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다이어트,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그리고 나를 아끼는 다이어트. 그 모든 시작을 음식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묻고 싶었어요. 단단한 포만감으로 기초대사량을 살리고 몸을 따뜻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음식으로 대사를 깨우고 폭식을 유도하는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부드럽게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와 감정을 달래주는 음식으로 지치는 다이어트를 붙잡아주는 일. 이건 단순한 식단 안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다이어트의 길을 여는 작은 문장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다이어트의 핵심은 기초대사량이 무너지지 않는 식단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지방을 태워주는 달걀, 고추, 고등어, 보리차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폭식을 막아주는 음식은 귀리, 두부, 새송이버섯, 곤약 등이 있고, 네 번째, 감정까지 다스려주는 오미자, 바나나, 양배추, 카카오닙스 등을 추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 조금 더 의도된 선택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다이어트가 아닌 삶을 다르게 살아내는 첫걸음이에요. 이번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나를 아껴가며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선택하고 내 몸의 리듬을 듣는 다이어트.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음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잘 고르고 잘 이해하고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이번에는 그걸 알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